소개받은 홍기웅입니다. 저는 원래 레지던트 할 때 외과 의사였습니다. 제가 전공은 소아외과를 했고요. 그리고 소아외과를 하다가 제가 대학에 있다가 연수 간 데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연수를 했고 그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동경에 선생님, 저를 가르쳤던 스님이 거기 옹크로지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아마 2000년 초반에 아마 이쪽 파트를 제가 최초로 아마 의사로는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인연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던 것이 이제 DC락을 먼저 했죠. T세포를. 근데 그 이유가 1999년도에 T세포의 TCR, 다시 말해서 항원 수용체가 왜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논문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이 적응 면역 체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2001년대 때만 그때서부터 적응이 되면서 T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NK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그때 막 갈라집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T세포는 림포사이트 계열에서 나오는 거고, NK세포는 NK세포 계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발생학적으로 보면은, NK세포는 정말 더 어린 세포고, NK세포는 중간 단계 세포입니다. 내가 면역학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암세포를 초기에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T세포든 NK세포든 델타 감마 T세포든 NK T세포든 이런 세포들이 내전 면역 세포들이 죽이는데, 그런 세포들이 내전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라고 알고 죽이는 건 아닙니다. 쉽게 하면 비자기 항원을 표시하기 때문에 가서 공격해서 죽이는 거지, 얘네들이 무슨 암세포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건 절대는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세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의 딱 중간 단계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면역 체계를 일으키는 세포들이 대부분 이 마크로페이지입니다. 초기에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세포들은. 그래서 마크로페이지는 혈관과 조직 내에 아주 디퓨즈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외래 바깥쪽에 비자기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디텍트하는 것이 이 마크로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의 일성을 일으키는 것은 마크로페이지고, 그 마크로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마크로페이지는 집신벌레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신벌레를 키울 때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케미컬 에이전트를 딱 주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아무리 마크로페이지가 많이 있더라도 지네들끼리는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또 파고사이토시스도 똑같은, 그러니까 마크로페이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집신벌레입니다. 그러한 것에 유래돼서 단세포에서 유래된 건데, 그런 식으로 발전한 이 면역학 시스템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초기의 면역세포의 초기에는 단세포 중에서 마크로페이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T세포하고 NK세포인데, NK세포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T세포는 적응 면역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암세포는 하루아침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이 과정이 거치면서 암세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 이 턴오버 타임을 보통 우리가 78일을 잡는데,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1cm 되려고 그러면 3년 2개월인가 3년 반년, 3년 6개월이 안 됩니다. 근데 1cm로 디텍트 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7년에서 8년 뒤에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에도 제가 썼지만은 중간에 많은 세포들이 공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암세포의 그 커베이처를 보면은 쭉 우리 애기 성장한 건 똑같죠. 태어나서 1살까지 쭉 컸다가 어릴 때 쭉 가죠. 유치원 다닐 때 체중이 별로 안 늘잖아요. 처음에 3kg 했다 10kg 되고 10kg에서 20kg까지는 그냥 서서히 가죠. 그다음 4층이 되면 확 커지죠. 캔서의 커베이처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캔서의 그 발생 기전에서 커지는 과정을 보면은 시작 단계가 있고 평행 상태가 있고 확장 시기가 있는데, 평행 시기라는 거는 쉽게 하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와 암세포가 죽는 시기가 똑같은 시기가 평행 시기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모든 캔서는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캔서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언디프렌시에이트 타입이 있는 그런 타입이 많은 캔서다. 예를 들어서 빌리아리 트랙트에 있는 캔서나 판크레아틱 캔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다시 말해서 분화가 덜 된 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태아가 있을 때에 첫 트라이마스터에 있을 때 분화할 때까지는 대부분 센치가 1cm 미만이죠. 태아는요. 3개월 애기 제스테이션 그 3months 때까지는. 그렇지만 3months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확장이 되면 더 그때는 분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만 되죠. 그거하고 똑같이 캔서도 언티버시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턴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타입에서는 어떠한 케모를 하든지 어떠한 레디에이션을 하든지 어떠한 면역세포를 하더라도 판크레아스나 빌리아트로는 애호가 아주 나쁩니다. 저희들 경험상도 제가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면역세포 뭐 이쪽에 저 한 10몇 년을 했는데 대학에서도 했고 국책사업 받아서도 했고 뭐 이런 식약청 일도 했는데 아주 골치 아픈 학문입니다. 근데 이 골치 아픈 학문을 그냥 아웃라인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 왜 NK 세포가 왜 면역 세포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왜 그러한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들 회사 이쪽에서 제가 여기 연구소장 잠깐 있었지만 그때 했을 때에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식약청에서 어떤 식으로 통과를 했고 또 식약청에서 제가 처음에 이쪽 면역세포를 만들었을 때 식약청 애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면서 SOP라든지 규정집이라든지 이런 완전성, 확인력과 그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일본 애들, 저도 일본에서 이런 메디넷 쪽에 애들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걔네들하고 우리들의 차이점이 뭔지 그런 것들 같이 설명드리면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